다음은 천부경과 하도낙서라는 주제로 발표하실 양재학 박사님을 간략하게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양재학 박사님은 평생 동안 이 우주 법계를 자신의 지성으로 통찰하려는 부단한 노력을 기울였다고 봅니다. 특히 하도와 낙서, 주역, 정역에 대한 학문적 연구 성과는 정말로 대단합니다. 현재 상생문화연구소 역학팀장으로 재직하고 계시고요. 그 저서로는 김일부의 생애와 사상, 정역도서, 단군 왕금의 국화통치법 홍범사상, 주역과 만나다, 정역과 만나다 등이 있고요. 논문으로는 천부경과 정역사상, 증산도의 우주관, 천지개벽론 등 다수의 논문이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 마이크를 양재학 박사님께 돌려서 주옥 같은 논문의 내용을 들어보도록 해보겠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양재학입니다. 사회자님으로부터 과분한 칭찬을 받았습니다. 고맙습니다. 제가 오늘 발표해드릴 주제는 천부경과 하도낙서입니다. 저는 30-40년 동안 주역과 정역을 공부했고요. 주역과 정역 중에서도 도덕적 관점으로, 도덕 형이상학적 관점으로 공부하지 않고 수학적 관점으로 이렇게 공부를 해왔습니다. 과연 천부경과 하도낙서가 관련이 있는가 없는가에 대한 토론은 무궁무진한 화제를 낳을 수 있으리라고 봅니다. 저는 천부경과 하도낙서는 뗄래야 뗄 수 없는 함수 관계가 있다라고 하는 입장을 가지고 이 글을 썼습니다. 특히 천부경은 노종상 박사님이나 사회자께서도 말씀하셨듯이 81자로 이루어졌는데 81자의 그런 그것을 공약수로 나눠보면은 1, 3, 6, 9, 81로 됩니다. 그 중에서도 약수 중에서도 가장 큰 것이 9죠. 9 곱하기 9 하면 81이 되죠. 9에 대한 그 수는 뭐 스포츠계나 바둑에서도 유명하죠. 예를 들자면 야구에서도 9회까지가 있습니다. 9명에서 9회까지 이루어지기 때문에 80일이 전제가 됐고요. 또 바둑에서도 가장 잘 두른 사람이 9단인데요. 입신의 경지라고 하는데 10단은 없습니다. 뭔가 천부경과 하도낙서에 어떤 긴밀한 연속성이 있다라고 보이고요. 그 베토벤의 교향곡도 9번까지뿐이 없습니다. 또 그리고 우리가 구중 궁궐이라고 하는데 9개 겹어진 궁궐이라고 하기도 하고요. 또 왕이 등극을 할 때 멸류관을 쓰는데 멸류관의 밑은 둥그렇게 되어 있고 위는 네모지게 됐습니다. 천원 지방을 가지고 있고요. 또 멸류관의 남북에 있는 그 구슬들은 가로 세로가 9개씩 81개입니다. 물론 이제 중국 같은 경우는 천자경우는 가로 세로가 12개지만 조선 같은 경우는 9개 81개로 이루어졌습니다. 이런 것들은 그런 문화적인 전통이 분명히 하도낙서와 천부경에서도 비롯됐다라고 이렇게 느껴지기 때문에 저는 이 주제를 구술을 중심으로 논리를 전개를 해볼까 합니다. 먼저 한번 목차를 보시겠습니다. 저는 작년 대한사랑 발표 때도 정역사상과 천부경을 했지만 목차도 9을 썼습니다. 그래서 제 스승님이 호를 져줄 때도 구고라고 져줬어요. 9구자하고 언덕구자라고 져줬는데 구하고 저하고는 개인적으로도 연관이 있는 것 같습니다. 자, 두 번째 그 프롤로그, 두 번째는 무로 시작하는 천부경. 저는 주역을 공부를 했어도 육아사상은 주역에는 무라는 단어가 하나도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천부경을 처음 봤을 때 이거 도교 서적 아니야라고만 이렇게 막연하게 생각했었는데 거리감을 많이 뒀었죠. 도덕적 관점에서 주역을 공부했다라고 하는 저희 짧은 소견입니다. 무로 시작하죠. 무로 시작하는 천부경. 이 무라고 하는 것은 현대 수학에 와서도 굉장히 집중도가 짙게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천부경과 천문, 천원지방설, 천부경과 천원지방설이 어떤 관계가 있겠는가, 특히 천문학하고 어떤 관계가 있는가를 한번 살펴봤고요. 천부경 80일자의 구중 근거란 어디에서 나타나는가를 어떤 문헌적인 근거보다는 어떤 수학적인 근거에서 찾아보려고 합니다. 저는 문헌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어떤 그 철학적인 측면이나 수학적인 관점에서 그 근거를 살펴보고요. 천부경은 또 하도락스 H를 품다. 어떤 하도락스는 특히 주역과 정역에서는 세상을 이해하는 코드로 작동을 한다. 또 하도락스는 주역과 정역으로 전개된다. 그러니까 주역과 정역은 하도락스에서 비롯됐고요. 천부경은 그런 측면에서 주역과 정역의 뿌리다. 또 널리 나간다면 주역과 정역은 고소선 철학의 연장선에 있다. 다음 천부경 80일자는 낙서의 질서와 일치한다. 낙서의 질서와 일치한다. 대체적으로 주역사를 더듬어 보면 문왕팔계도와 낙서는 거의 구조가 똑같습니다. 단지 문왕팔계도는 주역의 근간으로 작성했고 천부경 80자의 낙서의 질서는 주역보다는 정역의 아주 근간으로 작동을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일적식거는 천부경의 일적식거죠. 저는 여기서 미적분도 미분과 적분도로 나누는 것도 일적식거에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마지막으로 에필로그를 한번 살펴봤습니다. 천부경은 수학의 박물관이다라고 이렇게 보여집니다. 환국시대로부터 배달을 거쳐 전승된 숫자를 포함해 80일자로 이루어진 경전이 바로 천부경이죠. 천부경이 문화의 운영과 수학의 뿌리라는 주장이 설득력이 있으려면 반드시 현대 수학의 입장에서 검증되어야만 그 합리성이 보장될 수 있을 거라고 보입니다. 이 글은 일정 부분을 가설로부터 시작합니다. 일적식거를 서양에서 유래한 미적분학의 큰 틀에서 조명하려고 합니다. 단지 라이프니츠의 미적분하고 천부경의 미적분을 100% 1대1 대응 방식을 취할 수는 없습니다. 단지 1에서 10의 방향으로 나가는 적분의 방식이 낙서라고 한다면 적분의 반대 방향 10에서 1로 나가는 미분이 하도가 전제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으로 출발을 합니다. 프로로그입니다. 천부경은 태백일사 수도경전 본문에 나타나 있듯이 고은 채치원이 일찍이 신지의 정거비를 보고 다시 첩으로 만들어 세상에 전해졌습니다. 자, 도전 2편 144장 3편에 보면은 구마일도 금산하여 기천년간 기만리로다. 포운 태운 양석의하니 대도 1월 왕성령 이로다. 앞에서 얘기했던 것은 천부경에 대한 역사적인 평가라고 한다면 두 번째 도전에 나타난 것은 천부경에 담겨있는 하도낙스의 수학적 질서를 표현한 것이라고 보여집니다. 천부경에는 비록 하도낙스에 대한 명칭은 없습니다. 천부경을 구성하는 숫자차기는 하도낙스의 이치를 담고 있는 까닭에 천부경과 하도낙스는 불가분의 관계가 있습니다. 천부경의 80일자에서 30일자가 숫자입니다. 천부경은 단순한 산술 차원을 넘어서 세계의 구성과 생성 변화를 수학에 기초하여 우주관과 인간관, 신간을 비롯해 문명의 비전을 수의 질서로 설명한 경전입니다. 특히 일시 무실로 시작해 일종 무정밀로 끝난다라고 천부경이 자연조치의 순환성만을 박힌 경전이라는 것은 성급한 결론입니다. 무가 굉장히 중요하죠. 일이라는 것은 무에서 시작한다는 무의 관점. 특히 저는
주역의 입장에서 무라는 글자가 하나도 나타나지 않는 그래서 굉장히 의아심을 많이 가졌었는데 유물을 통합한 경전이 천부경이라는 입장에서 물을 새롭게 조명할 필요가 있다라고 문제 제기를 하는 것으로 끝나겠습니다. 무로 시작하는 천부경, 물을 영어로 번역한다면은 뭐 잘 아시다시피 nothingness, emptiness, infinity, zero, limitedness, vacuum, voidness, boundlessness 등입니다. 물리학자들은 물리적 무로서의 빈 공간이라는 완전 진공에 관심을 갖습니다. 현대 학문은 물을 진공 또는 완전한 없음보다는 오히려 무한이라고 하는 무한으로 접근하는 것이 현대 수학의 흐름이라고 이렇게 보여집니다. 자, 천부경 이것은 최근에 와서 천원지방석에 이렇게 도형화된 것인데요. 제가 이것은 한글로 이렇게 되는 것은 좀 시간 관계상 읽지는 않겠습니다. 수와 무한이 직결되어 있다는 것이 곧 수학의 결론입니다. 이 도표를 보면은 굉장히 재미있습니다. x는 0.9999, 999가 무한대로 가죠. 이것을 10을 곱해주면은 10x는 9.99가 되고요. 10x는 9 더하기 0.999 무한대로 가고요. 이것을 다시 치환을 시키면은 10x는 9 플러스 x가 되고 9x는 9가 됩니다. x는 1이죠. 그러니까 0.99하고 1은 맞물려 있다라고 하는 것, 무와 유는 소통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 현대 수학의 관점이고 그 근거가 우리는 천부경에서도 찾을 수 있다라고 이렇게 보여집니다. 무한이란 인피니티, 인파이나이트 등식이죠. 무한은 자연수가 전체가 무한하다는 것이 전제된 개념입니다. 미적분에서 얘기하는 극한값을 넘어 자연수, 실수, 허수 등 실제로 존재한다는 것이 가정된 뜻입니다. 무는 수학에서 무전제의 전제라는 정원 명법에 해당되기도 하죠. 앞으로 천부경의 무에 대한 연구가 진행돼야 된다고 하는 것을 제기합니다. 다음 천부경과 천원지방설, 이 도표를 보면요 많이 알려진 도표죠. 복희와 여화인데요. 보통들 복희와 여화도 보면은 음양의 관점에서 DNA의 구조처럼 이렇게 맞물려 있는데요. 저는 그것보다도 컴퍼스와 직각자에 관심을 갖습니다. 컴퍼스와 자의 기능은 나중에 주역을 형성한 이진법의 시초라고 추정이 됩니다. 자, 여기에는 위에 있는 도표를 보면요, 원 속에 사각형이 있고 오각형이 있고 육각형이 있고 칠각형이 있고 팔각형이 있고요. 무궁무진하게 원 속에 돼 있으면 원과 방이 같아질 수 있는 가능성을 기하학으로 표현한 것이고요. 그래서 복희와 여하가 들고는 자와 컴퍼스의 기능은 하늘은 들고 땅은 네모지다라고 하는 천안지방의 의미에 가깝습니다. 곧 하늘은 셋이고 땅은 넷이라는 수학적 구조가 천지의 존재 방식이라는 뜻이죠. 이웃나라 중국이 천원지방의 사유로 자연과 문명을 스케치했다고 한다면 동방의 환국 배달 단군 조선에서는 원방각 문화가 싹 떴습니다. 전자가 천지라는 음양 이수의 문화에 비롯되었다면 후자는 천지인의 삼수를 중시 여긴 신기어 문화의 산물입니다. 그래서 천부경도 음양도 있고 삼수도 있기 때문에 천부경은 중국 문화의 뿌리라고도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천일의 하늘은 둥근 원의 형태고 지일의 땅은 네모 형태의 사각형이고요. 인일의 사람은 삼각형 형태를 띠고 있습니다. 1, 2, 3 원방각은 우선 하늘과 땅과 인간이 태어난 어떤 사실적 순서라기보다는 논리적 의미의 순서죠. 이것을 괴의 구성으로 본다면 맨 위는 하늘이고 맨 아래는 땅이고 그 가운데 존재하는 인간이 천지인 구성의 틀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천부경 81자의 구성을 살펴보겠습니다. 이 그림은요, 명나라 때 유명한 역학자인 레지덕이라는 사람의 책에 있는 그림입니다. 용마와 구서죠. 낙서는 특히 세상의 큰 변화를 읽어내는 마방진 매직 스퀘어의 효시가 되었습니다. 294-753-618 낙서고요. 문왕팔기도는 가운데 중앙에 오가 없습니다. 그만큼 오가 없다는 얘기는 토의 주제성이 은폐되어 있다는 얘기겠죠. 자, 이것은 낙서도를 프랙탈 원리에서 이것을 좀 속된 표현으로 뻥튀기를 하게 되면은 이렇게 됩니다. 1부터 81자가 이렇게 돼 있거든요. 이것을 하면은요, 81수와 낙서라는 거, 그 수의 원리라고 하는 것이 아주 극미에서 극대까지도 확대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제 논문을 살펴보시면 아시겠습니다. 천부경은요, 저 밑줄 그은 것처럼 369의 그런 리듬으로 또 특히 3과 9의 중심에 6이 존재하는 이유, 천부경 81자의 중앙에 6이 존재하는 이유가 1369 81의 패턴에서도 발견될 수가 있습니다. 81이 자연의 순환 속에서 이루어지는 낙서의 변화상을 의미한다면 하도는 10 곱하기 10은 100은 81의 이치를 머금는 한편 과거에 이미 설정된 원래 하늘의 의지 또는 미래에 펼쳐질 유토피아의 프로그램을 뜻하는 완전한 숫자는 아닐까라고 한번 표현해 봤습니다. 자, 이것은요, 주비상경이라고 하는 BC 7세기에서 8세기에 있던 수학책인데요. 여기에는 원은 정사각형으로부터 나오고 정사각형은 곡척으로부터 나오고 곡척은 9981 구단에서 나온 것이다. 자, 아주 고대로부터 이렇게 구단 법칙이 있었고요. 특히 그 밑에 보면 밑변의 폭은 3, 높이의 길을 4 하고 대각선은 5가 된다는 것은 피타고라스의 정리도 고대 동북아 민족에서도 이런 수학책에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주비상경에도 기하학과 대수학이 혼용되어 있습니다. 동양에는 대수학만 있고 기하학이 없다라고 하는 것은 좀 그 서양 위주의 비판이죠. 특히 천원지방을 구구단 법칙에서 찾고 있는 것도 동양 수학의 특징입니다. 천부경의 이치 하도낙서를 품다. 하도낙서라고 하는 것은 분합의 원리죠. 낙서가 어떤 1에서 9까지 나가는 그런 그 적분의 방식이라고 한다면 하도는 10에서 19, 8, 7, 6일로 나가는 미분의 법칙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하도낙서의 법칙이죠. 하도는 약간 진선미가 있는 진리와 미와 가치가 있는 아름다운 대칭으로 이루어졌습니다. 낙서는 대칭이 깨졌죠. 대칭이 깨졌기 때문에 에너지가 생기고 힘이 생기게 되고 하는 것이 낙서의 원리입니다. 변화의 원칙이죠. 자, 이것은 주역 개사전 상편 9장에 있는 건데요. 천일지휘, 천삼지사, 천오지륙, 천칠지팔, 천구지십 이것을 천수 5고 지수가 5인데 이 주자는 이것을 하도수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주자는 낙서수가 뭔 것이라는 것을 말은 해놓지를 못했죠. 일적 식구에서 등장하는 1부터 10까지 수는 음양의 분류와 결합으로 구성됩니다. 10은 생수와 성수, 1과 6, 2와 7, 3과 8, 4와 9, 5와 10으로 나뉘는 양상으로 드러난다. 그 속에서 이미 결합의 원리가 내포되어 있습니다. 미분과 적분이 같이 쌍방향으로 나간다는 것이죠. 13579는 양요, 24687은 음입니다. 1, 2, 3, 4, 5는 또 생수고요. 6, 7, 8, 9는 성수죠. 한마디로 일적식교는 양수와 음수의 분류와 결합 및 생수와 성수의 분류와 결합을 통해 수의 전체 질서를
담고 있습니다. 하도와 낙서는 서로의 근거로서 공존의 관계로 존재합니다. 본체와 작용이 따로 떨어져 있지 않다라고 하는 채용 이론의 원칙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도가 본체라고 한다면 낙서는 작용이죠. 천부경에서도 용변 부동본이라고 하는 것이 나타났듯이 벌써 하도낙서의 본체 이론이 천부경의 그 원형적 뿌리로 자리 잡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 증명이 되고 있습니다. 천부경 하도낙서 주역과 정역으로 전개되다. 천부경은 하도낙서와 역도의 발전에 깊은 영향을 끼칩니다. 시공간 구성의 3요소는 원방각 및 천원지방에 근거하는 천문학을 태동시켰으며 더 나아가 유한과 무한의 수학이 생명의 힘을 일으키는 현실과 연관되어 있습니다. 환역은 체원용방, 희역은 동방 배달민족 시대에 유행했던 환역은 체원용방, 희역은 체방용은 지금의 주역 호체호용, 채용론이 천부경의 어떤 기본 논리라고 이렇게 보여집니다. 자, 이것도 원은 모든 그 속에 모든 것을 수용을 하고 있습니다. 천원지방이죠. 결국 원방각 이것이 극한으로 나가게 되면 원 속에 모든 도형들이 포함되지만 그것은 결국 하나를 지향하고 있다는 것을 표현을 해주고 있습니다. 천부경은 천일지인삼이라고 표현합니다. 1, 2, 3은 단순히 앞뒤를 가리키는 순서가 아니라 1, 2, 3의 조합에 의해 천일지인삼의 조합에 의해 그것이 곧 자연의 수학적 본성이라는 사실을 밝혀주고 있습니다. 조선후기의 김을기는 정역을 조설할 때 주요 사용한 숫자가 9입니다. 특히 시간질서의 전환을 9 곱하기 셈법으로 시공을 문을 두드렸습니다. 구구법은 이미 춘추시대에 시행됐습니다. 관자의 경중편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가장 밑에 글을 보면요. 복희가 육효를 지어 음양을 헤아렸고 복귀께는 공간 중심이고요. 구구법은 어떤 시간 중심으로 이렇게 했기 때문에 하늘에 두에 천하가 교화됐습니다. 공자가 관자를 굉장히 존경했다고 하죠. 여기에 벌써 구구법이 있었습니다. 주역이 개요 성립에 대한 철학적 사유를 전개하다만 정역은 전투점이 하도낙서에 근거해서 시간의 혁명을 개선합니다. 그러니까 정역은 하도낙서에 시작해서 하도낙서로 끝나죠. 그 방법론이 바로 구구법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정역은 천부경의 그런 봤다라고 하는 것은 없지만 구구법이 기본인 것을 보면은 천부경과 정역은 깊은 연관성이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구구법은 그냥 밝혀진 것이 아니라 아마도 김일부 선생은 하늘의 의지, 조항의 섭리를 깨닫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자, 이것은 김일부 선생의 일부 사실에 나타난 글인데요. 여기에 보면 아주 재밌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 선배님들은 요 글귀를 그냥 지나쳤는데요. 연호는 천지의 무궁한 화몽이요. 여기에 아주 기가 막힌 문장입니다. 연원, 여기서 연원이라고 하는 것은 학문의 뿌리죠. 김일부 선생은 학문의 연원을 공자나 맹자, 주자, 퇴계, 율곡에 두지 않고 화몽에 두었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정역을 주역하는 사람들이 잘 받아들이질 못하죠. 그래서 정역은 이런 점에서 바라볼 때도 그냥 수학인과 동시에 종교 철학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정역에는 조화웅, 화몽, 화무상조라는 말이 굉장히 많이 등장합니다. 천부경 80일자 낙서의 질서와 일치하다. 1에서 9까지 총수에서 두 수를 곱한 결과를 알기 쉽게 정리하여 외우기 쉽게 만든 공식이 구구법, 구구단이라고 합니다. 자, 이것도 보면은요, 재밌습니다. 1, 2, 3, 4를 가로 세로를 다 더하면은요, 다 더하면 어떤 수든지 3이 되든지 6이 되든지 9가 되든지 80일이 됩니다. 그러니까 천부경의 그 9980일의
그러한 수학적인 원칙이라고 하는 것은 마치 생물학에서 얘기하는 프랙탈 원칙하고 똑같다라고 보시면 틀리지 않습니다. 구를 곱하는 것은 수들의 거울 대칭을 드러냅니다. 어떤 수에다 구를 곱했을 때 그 답의 각 자릿수를 모두 더하면 항상 9가 됩니다. 아주 재밌죠. 구를 변하지 않는 진리의 상징으로 표현됩니다. 그래서 천부경은 가로 세로 99, 81자로 구성된 것으로 보입니다. 자, 이것은 송나라 시대 채침이라는 사람의 주자의 제자죠. 구구 원수도가 있고 구구 방수도가 있습니다. 촌원 지방의 연장이죠. 천문학과 수학을 결합한 방식입니다. 일적식고 하도수와 하도의 십수의 미분과 낙수와 구수의 적분 공식이라고 이렇게 할 수가 있습니다. 조셉 니답이라고 하는 사람은 촌원 지방의 기하학적 구조는 둥근 원의 내접한 사각형 사이에 간극을 메꾸면서 쌓아 그 틈을 제로에 가깝도록 천원과 지방을 거의 일치시키면은 그것이 바로 미적분의 방법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한 바가 있습니다. 일적식구에서 십수는 9곱하 11로 전개되는 구수 낙수의 변화상을 품고 있는 대전제입니다. 그러니까 저는 그 일적식에서 십수를 하도라고 보고 그 99, 81의 9는 낙서이기 때문에 낙서는 하도는 분명히 드러나지 않지만 십수 속에 9가 내포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은 하도 낙서를 융합한 것이 바로 천부경이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천부경은 천지의 구조와 작용을 동시에 제시하고 있다면 미적분학은 변화를 전문하는 학술입니다. 낙서 안에 하도가 은폐되어 있듯이 적분 안에 미분이 감추어져 있다는 것이 일적십거라고 이렇게 보여집니다. 1, 2, 3, 4, 5, 6, 7, 8, 9의 자연수가 0을 중심으로 왼쪽으로 가면 마이너스의 음수이고 오른쪽으로 가면 플러스의 양수가 있습니다. 자연수의 질서에서 시간과 공간의 방향성을 잇는 독해법이 곧 하도낙서의 순역이라고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것이 바로 미분과 적분의 쌍방향성이라고 이렇게 보여집니다. 1을 적분하면 10이요 10을 미분하면 1이 분명합니다. 자연수의 시공의 방향을 도입한 사건은 수학의 발전에 엄청난 결과를 가져왔으며 더 나아가 수학과 일반 생물학을 연결 수통시키는 거대한 혁명으로 나타났죠. 일적식교에 투영된 원시 형태의 미적분법은 만물의 변화를 수의 질서로 읽을 수 있는 아주 좋은 방법입니다. 또한 상하사방으로 가운데 천부경의 육수의 중심에 중앙에 있는 그 육수를 중심으로 사방으로 전개되는 것이죠. 동서남북으로 전개되는 시공과 생명의 방향성을 구구단 생법으로 만물의 변화 원리를 한층 다가서도록 해주는 최고의 덕법이 천부경 81자의 구성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 에필로그로 하겠습니다. 천부경은 부천년 전 삼신상제님이 인류에게 내려준 천강서이자 최초의 계시록입니다. 인류 태거 문화의 신교의 문화인 신교의 우주관, 신관, 인간론의 정수가 담겨 있습니다. 천부경은 인류 최초의 종교 경전이다 문화 원전입니다. 저는 이 글귀를 바탕으로 천부경에서 왜 천부경이 수학 원전인가를 수학적 관점에서 특히 하도낙서를 중심으로 얘기를 해봤습니다. 천부경은 하도낙서와 동양상수론의 원역입니다. 첫째, 하도는 낙서는 9이며 하도는 10이라는 사실은 일적십구에 유리합니다. 둘째, 천부경 구성의 99, 81의 구구단 법칙은 낙서의 81수 성립의 구성 근거이기도 합니다. 천부경이 겉으로는 낙서의 설명 방식을 따르고 있으나 그 내부에 이미 십수 하도가 밑바탕에 깔려 있는 점이 결정적 근거입니다. 그러니까 천부경은
주역의 뿌리일 뿐만 아니라 19세기 말 조선에서 출현한 정역의 뿌리이기도 합니다. 낙서는 모든 수를 한 번씩만 사용하여 가로, 세로, 대각선의 합이 모두 15가 됩니다. 이 15라는 것이 10토와 오수이죠. 이것은 10수와 낙서는 5토 중심으로 움직이고 하도는 10토와 5토, 그 중에서도 10토 중심으로 움직인다는 것이 하도의 설명책입니다. 조와 균형을 목적으로 삼는 도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모든 사람이 공존하면서 화해와 평화를 누리는 사회, 하도의 이념이 펼쳐지는 세상을 꿈꾼 인류의 이상향을 묘사한 모델이 천부경의 수의 질서가 아닌가라고 한번 결론을 맺어봅니다. 이상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대한국제학술문화제 어제죠. 4일차 정신문과 4분과에서 천부경에 대한 논문 발표가 있었는데요. 어제의 발표는 어떤 천부경에 대한 그 확장적, 응용적 해석 위주로 했지만 오늘 양재학 박사님의 발표는 천부경, 하도낙서의 발생 연원을 추적하여 밝히고 있고 천부경의 핵심, 즉 정수인 상수 논리로 직접 들어가서 하도낙서의 근간, 기원이 되고 있음을 본질적으로 밝히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양재학 박사님이 이 논문에서 인류 시연 국가인 환극에서 출현하여 동북아의 문명화를 이룩한 배달국을 거쳐 전승된 인류 최초의 경전으로 상수를 포함해 총 81자로 구성된 인류 원형문화의 경전이 바로 천부경이다라고 합니다. 양재학 박사님은 먼저 우주론과 존재론을 담고 있는 이 천부경이야말로 인류 문화의 원형과 수학의 뿌리라고 주장을 아주 설득력 있게 전개하고 있습니다. 아주 재미있는 것은 그 천부경의 일시무실에서 그 무와 일의 문제와 관련해서 무한 일임을 수학적으로 제시하면 매우 흥미롭고 놀랍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것은 그 영목에서 일태극으로의 전환, 원리의 가능성을 논리적으로 수학적으로 제시하는 것 같습니다. 또한 그 양재학 박사님은 천부경이야말로 동양 상수론의 원형으로 하도와 낙서의 근간이 된다고 주장하는데요. 그 첫 번째로 낙서가 9수로 하도가 10수로 구성되어 있다는 사실은 바로 천부경의 일적 10거, 즉 하나가 쌓여서 열로 커진다 라는 것에서 유래하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말하는 것 같습니다. 또 둘째로는 그 천부경을 구성하고 있는 81자는 9 곱하기 9 이꼬로 81, 이런 구단 법칙으로 낙서의 81수가 성립하는 근거이고, 그 셋째로는 천부경이 겉으로는 구수로 이루어진 낙서의 설명 방식을 따르고 있으나 그 내부에는 이미 10수로 이루어진 하도가 밑바탕에 깔려 있는 점이 결정적이다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천부경이 주역의 뿌리일 뿐만 아니라 19세기 말 조선에서 출현한 정역의 준거가 된다고 주장하고 있죠. 결과적으로 천부경이 일적 10거는 1에서 시작하는 낙서와 10으로 마무리 짓는 하도를 하나로 통합한 개념, 즉 10수로 구성된 하도를 전제하여 9수로 구성된 낙서의 전개 방식을 수체계로 설명한 우주와 문명의 이정표 역할을 맡아왔다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는 곧 하도를 밑바탕에 깔고서 세계의 구조와 변화를 낙서 중심으로 설명한 체계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박사님께서 이렇게 어려운 주제로 발표하시느라 대단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8,500만 대한국인 여러분, 대한 역사문화 광복 대장정에 동참하지 않으시겠습니까?